네, 안녕하세요. 방랑자입니다.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쓰던 카메라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오늘 갖다 맡겼습니다. 지금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 제가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. 저희 구독자 분이신데요.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이분이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기 여행으로 오셨다가 노래방을 가셨답니다. 근데 거기서 마침 또 그날 만난 그 파트너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. 한국에 들어가셔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. 이제 다음 달에 호치민에 오신다고 해요. 근데 그때 만난 그 언니가 자기네 집에 와서 있으라고 했답니다. 자기 혼자 있다고. 저보고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,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는데,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그 개인과 개인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제 경험상 중국에서 15년을 살았는데요. 제가 처음에 2005년도에 청도를 갔습니다. 아마 제 앞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이제 그 당시에 그 청도의 분위기가 그 한국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2005년에서 한 2010년 그 사이. 그때는 어느 정도로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셨냐면 주말이 되면 노래방에는 빈 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, 일찍 예약하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에이스라고 말하죠. 그런 언니들을 뭐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한국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뭔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있었습니다. 이제 그런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제 놀러 오셨다가 이제 파트너가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. 해서 한국을 나가셔서도 계속 연락을 하고,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매달 돈까지 풍금을 해주시는,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. 더 심지어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언니하고 이제 사랑에 빠진 거죠. 해서 뭐 그 언니하고 결혼도 하고 싶다 해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. 중국에서 15년 살면서 그렇게 노래방에서 이제 업소에서 일하는 이런 언니들하고 뭐 결혼까지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온 이런 분들도 또 제 주변에도 있었습니다. 그 청도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요.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이런 경우에 결혼까지 이어진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. 제가 본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하물며 현지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여행으로 오셨다가 만난 이런 사이면 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. 그게 좋지 않은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해서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말씀을 해드렸냐면, 물론 그 2년 넘게 계속 연락을 또 주고받고 그렇게 하셨다니까 제가 그 파트너, 그분이 그 언니가 메일을 주신 분을 정말 사랑해서 그런 마음일 수도 있었겠지만, 그렇지만 여기는 외국입니다. 잘못했다가는 정말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언니 집에 가서 있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. 이 베트남에 입국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남성분들, 이런 분들의 연령대가 아마 보통 한 4, 50대일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 4, 50대들 가운데에서
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에 대해서 베트남에 가면 내가 할 수 있겠다. 뭐 이런 어떤 기대감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오셔가지고 뭐 놀 수도 있죠. 그렇지만 베트남의 여기 안에서 그냥 끝내야지 이거를 한국에까지 가서 뭐 사랑에 빠져서 한국에 나가셔서도 계속 연락하시고 또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또 송금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나중에는 이게 큰 부담이 됩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안 좋아요. 한국에 가서 계시는 동안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오셔가지고 업소에서 일하는 이런 언니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겠죠. 그렇지만 여기 안에서 끝내야지 그 이상으로 발전되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절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속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속에 있는 깊은 정은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사실 언니들도 하나의 손님이죠. 자기의 여러 손님들 가운데 한 명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다 이게 그 돈으로 보는 거죠. 손님이지 않습니까? 한국 손님한테 좀 더 이렇게 살같이 대할 수는 있겠죠. 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고까지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.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그 업소에서 일하는 그 언니들하고 뭐 사랑에 빠진다거나 또는 뭐 한국에 나가서까지 돈을 보내주시고 이러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제 영상을 시청을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해드리기 힘들지만 이제 그분께서 저한테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 하면 나이가 한 50대 초반이죠. 이제 50대 초반인 한국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과거에 호치민에 여행을 오셨다고 해요. 근데 그러다가 한 베트남 여성분을 만났다고 합니다. 근데 같이 뭐 식사도 하고 뭐 좋은 시간을 보내셨겠죠. 남자분이 한국을 나가셨는데 계속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줬다고 합니다. 근데 문제가 더 문제냐면 그 남성분이 자녀도 있고 처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하신 분이세요. 근데 베트남 여성이 또 뭐가 문제냐, 그 여성분도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답니다. 근데 그 남자분은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해요. 자,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. 그 40, 50대 분들이 그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여성을 잘못 만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. 꼭 돈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한국분을 목표로 해서 접근을 하는 이런 여성들도 있다고 하니까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. 어제 메일도 받고 또 어떤 분께서 그런 정보도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번쯤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아무쪼록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놀지 않을 수는 없겠죠. 그렇지만 어느 선은 지키시는 게 좋다는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